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그녀의 자취방. 고등학교 때 한 친구는 조금 신기가 있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무당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하지만 어머니께서 무당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기가 딸에게 이어진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선 그 신기가 둘째 딸에게 이어질 줄은 몰랐었습니다. 둘째 딸이었던 제 친구는 6살 때까지 남자 이름과 남자 차림으로 자랐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6살 때까지 자기가 남자인 줄 알았답니다. 그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후로 신기가 그 친구의 언니에게 간 것인지 언니에게 이상한 징후가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괴이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말입니다. 지금부터 해드리는 이야기는 제 친구의 언니가 겪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제 친구의 언니를 그녀라고 부르겠습니다. 당시 그녀는 대학생으로 학교 근처에서 룸메이트랑 둘이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룸메이트가 학교 동아리 일로 외박을 하겠다는 연락이 와서 그녀는 저녁을 일찍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바박, 바박, 바박. 눈을 떠보니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답니다. 방 가운데에 그녀가 누워서 잠자고 있었는데 그 주위를 벽에 붙어서 기어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바박, 바박, 바박.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소스라치게 놀란 그녀는 벌떡 일어나 깨악 소리를 지르며 맨발로 방을 뛰쳐나왔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방 안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집 근처 편의점 앞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에 앉아 엉엉 울었답니다. 이윽고 떨리는 손으로 담배 한 갑을 모두 피우고 나자 문득 문도 잠그지 않고 나온 게 조금 후회되어 룸메이트 친구한테 빨리 오라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곤 자취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 자취방의 문을 열었는데 방바닥의 모서리 부분에 누군가 긁어놓은 흔적으로 엉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손톱 자국으로 말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그 집을 팔고 다른 자취방을 얻어 이사 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제사. 지난 추석, 저희 일가는 제사와 함께 장례를 치렀습니다. 몇 주 전부터 행방불명이셨던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아무도 할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치매로 길을 잃으셔서 동사하셨다는 이야기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치른 그날 밤이었습니다. 다른 친척들은 먼저 올라가고 할아버지마저 예전에 돌아가셨던 터라 큰 집이었던 저희 가족만 남았고 길이 막히는 걸 생각해서 아침 일찍 출발하려고 다들 일찍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예민한 저는 잠을 자다가 거실에서 나는 소리에 잠을 깨게 되었습니다. 물건들을 마구 헤치는 듯한 소리. 저는 부모님께서 새벽부터 짐을 꾸리시는 줄 알고 거실로 나갔습니다만 거실에 아무도 없었고 어둠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나는 소리. 달그닥, 달그닥. 그때만 해도 엄마가 짐을 꾸리시는 줄 알고 어둠에 익숙해지지 않는 눈으로 거실을 바라보며 엄마 뭐해? 라고 말했습니다만 이윽고 눈이 어둠에 익숙해졌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실에서 있던 사람은 우리 할머니였습니다. 마치 피로 물든 듯한 붉은 소복을 입은 할머니는 서랍 여기저기를 찾고 계셨습니다. 평소 할머니는 저에게 엄하게 대하셨기에 할머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저런 모습, 아니 이미 돌아가신 할머니의 모습만으로도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뭔가 찾고 계시던 할머니는 절 발견하셨고 무서운 눈으로 절 째려보시더니 저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잘못했을 때 혼나러 오시는 것처럼. 뭐하니? 여기서 자면 어떡해? 그리고 나서 기억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거실에서 자고 있던 아니 사실은 쓰러져 있던 절 깨우셨고 그제서야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전 제게 다가오는 할머니를 보고 바로 기절했던 모양입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 모두 돌아가셔서 이제는 그 집은 아무도 안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께서 파셨겠죠. 하지만 그때까지 할머니는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뭔가 계속 찾고 계실까요? 너무 두려운 경험이었기에 가끔은 제 방에 혼자 있을 때는 한밤중에 거실에 가기가 두렵습니다. 혹시라도 할머니께서 거실에서 계실까봐 말이죠. 세 번째 이야기. 누구랑 온 걸까? 지난 여름 방학 때 일입니다. 친한 친구들과 함께 밤늦게 한 친구네 집에 놀러가기로 했었습니다. 놀러가기로 한 그 아이네 집에서 제가 제일 멀었고 게다가 늦장을 부리며 천천히 나왔던 터라 시간을 맞추기 위해 지름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름길은 하필이면 동네에서 제일 무섭기로 소문난 뒷골목이었습니다. 도둑 고양이에 쥐도들 끓고 가로등도 한중간에 하나밖에 없고 길도 좁아 터진 데다가 살인사건이 일어났었다는 소문도 있는 뒷골목. 저는 망설였지만 시간에 민감한 친구들이라 시간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뒷골목으로 걷고 무서움에 덜덜 떨며 겨우겨우 가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뒤에서 어깨를 탁 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제 친구의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서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친구 어머니께서는 볼일을 보러 지나가시다가 제가 이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걱정돼서 따라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안심이 돼서 친구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지점 가까이 왔고 친구 어머니께선 다른 길로 가셨습니다. 야, 너 안 무서워? 나 같으면 늦어도 돌아오겠다. 친구들이 이미 다 모여 있었고 제가 골목길로 나오는 걸 보곤 저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행히 너희 어머니 만나서 같이 왔다. 라고 대답했더니 친구와 너 어디 아프냐? 요새 우리 엄마 출장 갔다고 했잖아.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니 친구 부모님은 며칠 전부터 두 분 다 출장을 가셔서 집이 비었기에 오늘 만나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 누구랑 왔던 걸까요? 네 번째 이야기, 별장. 전 중학년 3학년 때 동창들과 반창회를 가졌습니다. 마침 담임 선생님께선 집 근처에 별장을 하나 가지고 계셨고 저희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주일이 악몽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악몽의 시작은 두 번째 날이었습니다. 동창들 중에서 한 여자아이가 선생님 댁에서 개를 데리고 왔는데 얌전했던 그 개가 별장에 잠겨있는 창고를 보더니 발로 긁으면서 짖고 낑낑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는 개가 배가 고픈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술을 마시다가 전 화장실에 가서 취기도 돌릴 겸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변기 앞에 웬 거울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보지 못했던 거울. 미묘한 위화감을 느끼며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울 속에 제 얼굴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머리와 수염이 덥수룩한 30대 아저씨의 모습. 그게 거울 속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고 방금 겪은 이야기를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을지도 모릅니다만 그날 이후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모두들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했고 저희들은 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기도 하니까 이 무서운 상황을 즐겨보자는 생각에 저희들은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 몇 분이나 지났을까요? 저희가 있던 방 앞에 잠겨져 있는 방을 보고 개가 또 짖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과 공포로 머릿속이 마비되었던지 저희들은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들고 그 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잠겨져 있다고 생각했던 창고의 문은 손잡이를 돌리자 활짝 열렸고 어둠 속을 손전등으로 구석구석 헤쳐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생각대로 그 방은 안 쓰는 창고였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려는 등을 돌리는 순간 개가 다시 짖었고 저희는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들을 느끼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저희 앞에 서 있는 남자와 여자의 모습. 특히 여자의 찢어질 듯한 미소. 분명 아무도 없던 창고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며 깔깔거리면서 웃는 여자의 웃음소리에 저희는 기겁했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선생님의 별장에서 떠났습니다. 후일담입니다만 제가 화장실에서 본 거울 있죠. 그때 나타나는 아저씨의 모습에 놀라서 거울을 깨게 되었는데 거울에 있던 자리에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한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 뒤가 바로 창고였습니다. 어쩌면 그 구멍을 통해 창고를 보았다면 그들과 눈이 마주쳤을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양옥집. 실례합니다. 혹시 이 주변에 양옥집이 어딨는지 아시는지요? 쇼핑 도중 누군가 어머니를 불러세웠다. 돌아보니 웬 노신사가 서 있었다. 이 주변에 있는 양옥집을 찾고 있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양옥집은 추억에 많이 일에 나오는 습지저택 같은 느낌의 집인 듯 했다. 누가 봐도 한눈에 양옥집이라는 걸 알 수 있는 훌륭한 집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 집 주변에 그런 건물은 없다. 어머니는 미안하지만 모르겠다고 노신사에게 말했다. 노신사는 유감스러워하며 어딘가로 가버렸다고 한다. 나는 도쿄 세타가와구에 산다.
주변에는 확실히 고급 주택가도 있다. 하지만 그건 세이조 등 일부 지역이고 우리 집은 그리 비싼 것도 아니다. 아버지는 이곳 토박이라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집에서만 살고 계시기에 어머니는 일찍이 근처에 양옥집이 있었는지 아버지에게 물어봤다고 한다. 하지만 반세기 이상 이곳에서 살고 있는 아버지 역시 금시초문이었다. 과거 세타가야는 밭이나 양돈장뿐인 시골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동네에서 오래된 집들은 다 일본식 단독주택이다. 양옥집하고는 전혀 닮은 구석이 없는 것이다. 나는 주변에 연배가 있으신 어르신들께 여쭤봤지만 역시 아무도 몰랐다. 다만 잡화상을 운영하는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고 보니 전에 그런 걸 물어본 아저씨가 있었는데 말이야. 잡화상 아저씨도 양옥집에 관해서는 아는 게 없어서 우리 어머니처럼 모르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아저씨는 분명 이 근처인데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는 것이었다. 왠지 그 양옥집이 신경 쓰여서 나는 산책하는 김에 그 건물을 찾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아무리 집 주변을 샅샅이 돌아다녀도 그런 건물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던 도중 학교에 갔다 주변에서 하숙을 하는 친구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번에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나왔는데 그만 길을 잃었지 뭐냐. 너네 집 주변은 꼭 미로 같더라. 똑같이 생긴 주택가에 비슷한 집들 투성이라 몇 시간 넘게 헤맸다니까. 그렇다. 우리 집 주변뿐 아니라 세타가야라는 동네 자체가 그런 곳이다. 길에 익은 사람이 아니면 쉽게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길도 꽤 복잡한 데다 주변을 둘러봐도 닮은 곳뿐이다. 몇십 년 넘게 살아온 사람도 자기 집 주변을 벗어나면 길을 잃기 십상인 것이다. 그건 그렇고 엄청 고급스러운 집을 봤어. 역시 세타가야에는 부자들이 많이 사는구만. 만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양옥집이 있더라고. 그 말을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곧바로 친구에게 그 양옥집에 관해 자세한 이야기를 물었다. 갑작스런 내 부탁에 친구는 조금 놀란 듯했지만 양옥집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다. 돌로 된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철책으로 된 문이 엄청 멋있더라. 문패 같은 건 잘 기억이 안 나네. 어두워서 들은 잘 안 보였지만 나무가 몇 그루 있었던 것 같아. 건물 곳곳에는 담쟁이 덩굴이 얽혀서 한눈에 봐도 고풍스러운 느낌이어서 석양의 오렌지색 빛이 창문에 반사돼서 무척 아름다운 집이었지. 사람 모습은 못 봤지만 왠지 빈집이 아니라 누가 사는 집 같더라. 노신사가 어머니에게 물어봤던 집과 비슷한 느낌이었다. 나는 친구에게 양옥집의 위치를 물었지만 친구도 길을 잃고 헤매며 같은 곳을 빙빙 돌고 있었기에 정확한 장소는 알 수가 없었다고 했다. 하필 그 무렵 친구는 지방에서 막 상경했던 터라 길이 눈에 익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우리 집 근처 대로로 나왔었으니 우리 집 근처일 것이라고 친구는 덧붙였다. 우리 가족이나 이웃들은 그런 집을 본 적이 없는데 지방에서 막 올라온 친구는 보았던 것이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나는 대학을 졸업했다. 그리고 세타가야의 고향집에서 계속 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양옥집은 본 적이 없다. 그 외에도 양옥집을 본 사람이 있을까? 찾아낸 사람은 안에 들어가 봤을까? 만약 안에 들어갔다면 집 주인과 만났을까? 안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 그리고 누가 살고 있는 걸까? 신경은 쓰이지만 알 도리가 없다. 지금까지 양옥집을 본 사람은 모두 외지인이었다. 혹시 지역 주민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말하고 보니 전혀 있을 것 같지 않는 소리지만 혹여나 당신도 세타가야에서 길을 잃은 후 훌륭한 양옥집을 발견한다면 그 집일지도 모르겠네. 6번째 이야기, 기숙사.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당시 여고, 기숙사라는 폐쇄적 조건 때문인지 기숙사에서는 귀신을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천장은 멀쩡한데 바닥과 위에는 알 수 없는 피가 떨어진 모양 그대로 남아있거나 혼자 있던 방에서 거울을 보면 뒷자리에서 가만 서 있는 룸메이트. 물론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기숙사는 특이하게도 침대방이 아니라 온돌방이고 기숙사의 분위기보다는 가정집의 분위기가 더 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방의 개념도 희미해서 서로 방을 바꿔 잔다든지 친구들이 서로 다른 방에 가서 자는 일이 흔했었죠. 당시 저는 무서움을 안 타는 성격인지라 귀신을 보았다는 그런 상황을 즐기던 타입이라 웃어 넘기곤 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서 3인실을 쓰게 되자 상황이 틀려졌습니다. 저는 자는 포즈가 똑바로 누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일어날 때까지
자세가 변하지 않고 자는 타입인데 3인실을 쓰게 되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가위에 눌렸습니다. 사실 가위에 눌리는 건 귀신의 장난이 아닌 심리적 스트레스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죠. 그런데 여름으로 다가갈수록 가위 눌리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가위도 눌리지 않고 모처럼 편히 자다 새벽 5시경에 갑자기 눈이 떠졌습니다. 잠든 지 2~3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던 터라 정말 신기했었습니다. 새벽 5시쯤인데도 여름이 가까워서인지 창 쪽에서는 벌써 날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고 제 왼쪽 의문이 사람 그림자가 뚜렷하게 3명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새벽이라 그림자도 잘 보이네 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생각하니 제 방은 3인실이라 저 옆에 있는 2명의 그림자만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잠에 상당히 취했던 터라 저는 옆방 친구가 놀러와서 자나 하고는 다시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다음날 어제 다른 방 애가 우리 방 와서 잤었어? 라고 물었지만 친구는 시험 기간이라서 둘 다 새벽 5시까지 공부하다가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은 자려고 누웠는데 바로 가위에 눌려서 너무 무서운 나머지 도서관에 있었다고. 그리고 생각해보니 저와 제 친구가 누웠던 자리는 그림자가 안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럼 그 2명의 그림자는 누구였던 걸까요? 그 뒤로 저는 자는 습관을 바꿔 똑바로 누워 자지 않습니다. 7번째 이야기, 달마도. 터가 안 좋았던 걸까요? 제가 예전에 살았던 집에선 악몽에 자주 시달렸고 가끔씩 헛것이 눈에 보여 두려움에 떨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내고 드디어 아파트로 이사가서 한 2~3년 동안은 무난하게 별일 없이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다시 악몽에 시달리게 됐고 이젠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었던 가위 눌림까지 자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저 혼자서 밤늦게까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참기 힘들 정도의 심한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다가 약간 정신이 들어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이 밧줄에 꽁꽁 묶인 것처럼 전혀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순간 가위에 눌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발끝에 힘을 주며 어떻게든 풀려나 보려고 했고 그렇게 얼마 동안을 기를 쓰다 보니 겨우 가위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 아니나 다를까. 그 시선이 느껴지는 곳이었던 베란다 쪽 창문을 쳐다보니 어떤 긴 머리의 여자가 쫓겨 달아나듯이 창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전 너무 무서워서 TV의 채널을 돌려 오락 프로그램 등을 시청하며 두려운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시 참을 수 없을 만큼의 무거운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저는 다시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힘든 저항 끝에 저는 가위에서 겨우 풀려날 수 있었고 식은 땀을 닦으며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컴퓨터 책상 옆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희멀건 물체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극도로 무서워져 자리에서 일어나 가벼운 체조를 하며 노래를 흥얼거리기까지 시작했습니다만 또다시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뺨을 때려 가면서까지 자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번에 잠에 빠지면 뭐가 보일지 두려웠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자꾸 감기는 눈을 제지하지 못해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만 문득 방 안에 달마가 그려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 순간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 액자 밑에서 잠이 들게 되었고 그러자 이상하게도 깊고 달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로는 가위 눌림이나 헛것을 보는 일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달마가 절 지켜준 것이었을까요?